안녕하세요. 송샘 요양TV 모의고사 문제 80문제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은 이론시험 35문제 중에서 21문제 이상을 맞히면 60점 이상이 되고, 실기시험은 45문제 중에서 27문제를 맞추면 60점 이상이 됩니다. 이론과 실기를 모두 60점 이상을 받으시면 합격하시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관계 확대, 2번 경직성 감소로 사고의 융통성 증대, 3번 지난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 4번 외향성의 증가로 사회활동의 증가, 5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약화. 정답은 3번 지난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우울증과 의존성이 증가하고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이 증가합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짙어지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과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농해집니다. 2번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 요양 기관에서 한다. 2번 방문 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 요양 기관 직원이 한다. 3번 지자체는 장기 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번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번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5번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최종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방문조사를 할 때 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합니다. 4번에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이 아니죠. 65세 이상의 남자에게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3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은 1번 대상자의 생활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2번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해 동료와 이야기한다. 3번 인지 능력이 없는 침해 대상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4번 노인 학대가 확실한 경우에만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 인지 능력이 없는 침해 대상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를 미리 확인해야 하고요. 개인정보나 비밀 누설은 금지합니다. 서비스를 추가 변경 시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고요.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해야 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돌보는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방문하였으나 집에 없는 경우 메모를 남긴다. 2번 업무상 알게 된 사적인 개인정보는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번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해 가끔 반말을 사용한다. 4번 같은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게 더욱 친절을 베푼다. 5번 업무 수행상 발생한 문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해결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를 방문하였으나 집에 없는 경우 메모를 남긴다. 메모를 남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왔다 갔다는 증명이 되고 또 어르신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왔다 갔는데 어쩌나 하고 기다리지 않으시고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메모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5번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번 방문요양, 2번 가족요양비, 3번 기타 재가급여, 4번 방문간호,
5번 시설급여. 정답은 3번 기타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는 신체활동,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6번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번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준다. 2번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한다. 3번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5번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요양보호사의 관찰자 역할은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 심리적인 변화를 관찰합니다. 7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할 때 올바른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상호 대등한 관계로 대한다. 2번 혈압 측정, 흡인, 관장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학대받는 상황이 발견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4번 침해 대상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를 상호 대등한 관계로 대한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대등한 관계입니다. 혈압 측정, 흡인, 관장 등은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요. 또 학대받는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침해 대상자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동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자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번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관장을 해드린다. 2번 못 들은 척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한다. 4번 내 업무가 아니므로 무시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변비약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한다. 관장이나 흡인이나 이런 것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9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번 목욕을 도왔다. 2번 외출 시 동행하였다. 3번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 4번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5번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정답은 3번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서 정서 지원 서비스는 생활 상담, 말벗, 의사소통 도움 이런 것이 정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고장난 보청기, 금이 간 안경을 끼고 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더러운 의복을 입고 있다. 노인에게 욕창으로 인한 악취가 난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정서적 학대, 4번 신체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 2번 방임. 방임은 노인에게 의식주와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서 식사와 배변이 힘든 노인을 방치하거나 스스로 청결 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또 필요한 보장물을 제공하지 않을 때 방임이라고 합니다. 11번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재사용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한 기저귀를 재사용한다. 2번 다른 가족에게 확인한 후 요구를 들어준다. 3번 요구를 들어주되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4번 요양보호사 사비로 구매한 기저귀를 사용한다. 5번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정답은 5번.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이 기저귀 내용은 무해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보호자에게 해가 되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 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저귀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12번.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를 수행하던 중 대상자가 자녀로부터 학대를 받아 다리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법적으로 신고해야 할 기관은 1번 의료기관, 2번 주민자치센터, 3번 재가노인복지센터,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5번 대상자의 다른 가족. 정답은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된 사례를 확인한 다음 개입하고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과 또 절차 지원을 합니다. 13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들어갑니다. 1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식사도 준비한다. 2번. 대상자가 실수할 경우 즉시 훈계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3번.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번. 입소한 노인의 권리보다는 시설의 운영 규칙을 우선시한다. 5번.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치 않을 때는 상식선에서 해결한다. 정답은 3번.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목욕을 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번.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번.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4번.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정답은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16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뒤에서 껴안는다. 2번. 가슴 부위를 만진다.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4번.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5번.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정답은 5번.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성희롱은 세 가지가 있죠.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이 있는데요. 언어적 행위는 말로 하는 거로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는 것.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입니다. 시각적 행위는 음란한 사진, 그림, 잡지, 성과 관련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할 때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17번. 오메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2번. 맨손으로 가려운 것을 긁어준다. 3번.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번.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감염된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이 유 있거든 아니면 무 없거든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합니다. 18번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은 1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2번 같은 동작을 20회 이상 반복한다. 3번 스트레칭 동작을 10초에서 15초간 유지한다. 4번 한 번 동작을 취할 때 빠르게 실시한다. 5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쉬지 않고 진행한다. 정답은 3번 스트레칭 동작을 10초에서 15초간 유지한다. 스트레칭 방법은 같은 동작은 5번에서 10번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초에서 10초 정도 쉽니다. 스트레칭 된 자세로 10초에서 15초를 유지하며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합니다.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약물의 대사 능력 증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3번 타액과 위액 분비 증가, 4번 직장벽의 탄력성 증가, 5번 쓴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함.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노화에 따른 소화 능력의 저하로 가스가 차고 변비나 설사, 구토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제거 능력이 저하되고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하며 당 내성이 떨어집니다. 직장벽의 탄력성도 감소합니다. 20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초기 진단과 예후 예측이 어렵다. 2번 증상이 뚜렷하여 기존 질병명으로 구분된다. 3번 원인이 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병이다. 4번 경과가 길어서 재발생은 드물다. 5번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어렵다. 정답은 1번 초기 진단과 예후 예측이 어렵다. 노인성 질환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을 갖고 있어서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초기 진단과 증상, 결과, 예후 등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21번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 증가, 2번 신체 활동 증가, 3번 복부 근력 강화,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 5번 규칙적인 배변 습관. 정답은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 변비는 장 운동이 저하되고 저잔여식이 섭취와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되며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가 저하됩니다. 운동량 감소로 장 운동도 저하되고요.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할 경우 마약성 진통제, 항암제, 제산제 등 이런 것을 복용할 경우에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2번 대상자가 잦은 설사로 탈수가 예상될 때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은 1번 차가운 흰죽을 먹인다. 2번 우유 섭취량을 늘린다. 3번 식이섬유 고지방식을 준다. 4번 수시로 지사제를 복용시킨다. 5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정답은 5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잦은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겠죠. 몸도 따뜻하게 해야 하며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3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폐활량 증가, 2번 기침 반사 증가, 3번 섬모운동 감소, 4번 코점막의 건조한 감소, 5번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정답은 3번 섬모운동 감소.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폐의 순환량이 감소합니다. 호흡 근육이 위축되며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저하되고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합니다. 24번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 2번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번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 복합성 요실금은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소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서 복합성 요실금을 유발합니다. 25번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번 결막염, 2번 녹내장, 3번 백내장, 4번 망막염, 5번 안구 건조증. 정답은 3번 백내장.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 장애를 발생합니다.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26번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번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 3번 측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번 안정시에도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정답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질병은 파킨슨병이고요. 좌뇌가 손상되면 우측 마비가 발생합니다. 실어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측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소뇌가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됩니다. 파킨슨병은 안정시에도 떨림이 있거나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입니다. 27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번 꼭 끼는 신발을 신는다. 3번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4번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남겨둔다. 5번 발에 열 패드를 대어주어 보온한다. 정답은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주의 깊게 발을 관찰해야 되고요. 발 씻고 말리기, 발 건조, 예방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양말 착용하고 발톱은 일자로 자릅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발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8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2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3번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4번 폐 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정답은 1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신체적 요인으로 운동장애,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
이런 것이 있고요. 환경적 요인으로는 집안 환경이나 업무 환경이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많은 거죠. 행동적 요인은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이 너무 저하되었을 때. 29번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시킨다. 2번 두통 등의 증상이 없으면 약을 제공하지 않는다. 3번 혈압이 상승할 때만 복용한다. 4번 약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한다. 5번 전날 복용하지 않은 약물은 다음날 함께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약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한다. 약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하면 고혈압이 안정적으로 되는데요.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면서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2번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번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5번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과식하지 않고 공복감이 있을 경우에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거나 그런 것은 좋지 않고 매일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하며 낮잠을 자지 않는 것도 또한 도움이 됩니다. 31번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2번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번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5번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막는다. 정답은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는 시원한 장소로 가서 쉬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32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간호사가 혈압이 높아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밖에 날씨가 좋아서 나갔으면 좋겠네. 요양보호사 1번 간호사가 혈압이 높다고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2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3번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니 사람들이 어르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4번 창문이라도 열어드릴까요? 5번 어르신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고 싶으시죠? 정답은 5번 어르신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고 싶으시죠? 33번 화재 발생으로 인해 연기가 가득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화재가 발생한 쪽 창문을 열어둔다. 2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한다. 3번 높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4번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5번 119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 4번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화재가 발생 시에는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문틈을 물에 적신 옷이나 이불로 막고요.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한쪽 방향으로 밖으로 대피합니다. 34번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보고 형식은 1번 구두 보고, 2번 서면 보고, 3번 주간 보고, 4번 원래 회의 보고, 5번 정기 업무 보고. 정답은 1번 구두 보고.
구두보고는 신속하게 보고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5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한다. 2번 전문가에게 임상 사례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진단한다. 4번 서비스 대가를 청구한다. 5번 동료를 평가하고 감시한다. 정답은 1번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한다. 요양보호 업무 기록의 목적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업무 협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줍니다. 지도 관리를 받는 데 도움이 되고요. 대상자나 가족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합니다. 요양보호사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36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번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번 영양액을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번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경관 영양에 들어가는 영양액은 따뜻하게 준비합니다. 차거나 뜨겁지 않게.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고요.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되던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37번 천식 대상자의 기관지 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은 1번 가벼운 운동, 2번 진정제 복용, 3번 찬 공기 노출, 4번 수면시간 증가, 5번 잦은 목욕. 정답은 3번 찬 공기 노출.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기관지 경련을 일으키기 쉽고요. 꽃가루, 집, 먼지 진드기, 강아지나 고양이 털, 대기 오염에 황사, 매연, 먼지, 자극적인 냄새 등이 기관지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8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는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여 허약함, 피로,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며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일상활동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하지정맥류, 2번 심부전, 3번 뇌졸중, 4번 신부전, 5번 잦은 목욕. 정답은 2번 신부전. 신부전의 원인은 심근허열 또는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만성신질환,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증상은 걷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운동 시 심한 호흡곤란을 초래하고요. 치료는 염분, 수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제한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39번 다음 보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상태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진다.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하다. 1번 골다공증, 2번 골연화증, 3번 고관절 골절, 4번 퇴행성 관절염,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4번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경직 현상이 나타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장거리 걷기, 등산 등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장애, 관절의 변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40번 대상자에게 안 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 준다.
2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번 안 연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번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 안연고 투약하는 방법은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내고 눈 아래 결망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습니다.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하고요.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냅니다. 41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2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4번 유치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5번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정답은 2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는 세균 감염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고요. 소변량과 색깔을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확인합니다.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서 소변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는가 확인해 봐야 하고요.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이 손상됩니다. 42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2번 둔부에 발작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3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번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3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3번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야간에는 수분 섭취를 금지한다. 2번 이동 변기를 대준다. 3번 골반 근육 운동을 한다. 4번 기저귀를 채운다. 5번 장시간 소변을 참았다가 한 번에 배뇨하도록 한다. 정답은 3번 골반 근육 운동을 한다. 요실금 발생 원인에 따라서 약물요법이나 수술요법을 쓰고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도 합니다. 식이섬유 충분한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고 비만은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합니다. 44번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2번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3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번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입안을 닦아낼 때 목젖까지 닦게 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일회용 스펀지에 물을 묻혀서 닦습니다.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가 아니고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가 좋습니다.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5번 천골 부위 욕창 예방 방법으로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 체위 변경이 어렵다. 2번 배설물 처리가 어렵다. 3번 피부 건조가 증가한다. 4번 옷 갈아입히기가 어렵다. 5번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정답은 5번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 압박을 받는 부위에 혈액순환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46번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번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번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정답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면 배변을 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좋고요. 또 배설물 처리할 때도 편리합니다.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며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하는 것도 좋습니다. 4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침대에서 휠체어를 놓는 위치와 각도는 1번 오른쪽 30도에서 45도 2번 왼쪽 30도에서 45도 3번 오른쪽 90도 4번 왼쪽 90도 5번 왼쪽 180도 정답은 1번 오른쪽으로 놓고 각도는 30도에서 45도가 좋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놓을 때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오른쪽에 붙이거나 30도에서 45도를 놓은 다음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하고요. 대상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요양보호사의 손을 넣어 의자 깊숙이 앉힙니다. 48번 비관 영양액이 주입되고 있는 대상자에게 오심, 구토, 청색증이 나타날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심호흡을 하게 한다. 2번 복부를 마사지한다. 3번 머리 쪽을 발치보다 낮게 한다. 4번 비위관을 잠근 후 간호사에게 알린다. 5번 잠시 주입을 멈추었다가 계속 주입한다. 정답은 4번 비위관을 잠근 후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49번 대상자에게 경구약 투약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캡슐은 분리해서 가루로 만들어 투약한다. 2번 계량컵에 많이 따른 물약은 다시 약병에 넣는다. 3번 손을 떠는 파킨슨 대상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4번 기수가 많은 알약은 가루로 만들어 투약한다. 5번 물약은 먹기 전에 흔들지 않고 입에 대고 먹는다. 정답은 3번 손을 떠는 파킨슨 대상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줍니다. 50번 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에서 다른 침대로 옮길 때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양팔을 침상과 수평으로 내려놓는다. 2번 대상자의 양 다리를 곧게 펴게 한다. 3번 한 사람은 대상자의 어깨와 허리 쪽에 넣고 지지한다. 4번 다른 사람은 대상자의 대퇴부와 종아리를 지지한다. 5번 한 사람씩 들어 올리며 일어난다. 정답은 3번 한 사람은 대상자의 어깨와 허리 쪽에 넣고 지지한다. 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에서 다른 침대로 옮길 때는 한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팔로 허리 아래에 넣어 지지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의 허리 아래를 지지하고 다른 팔로는 두 무릎 밑을 지지합니다. 51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1번 라, 가, 나, 다. 2번 라, 가, 다, 나. 3번 다, 라, 가, 나. 4번 다, 가, 라, 나. 5번 나, 라, 가, 다. 정답은 2번 라, 가, 다, 나. 첫 번째는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건강한 쪽을 벗긴 다음에 마비된 쪽을 벗깁니다. 52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번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번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다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한다. 마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1번 가, 나, 다, 라, 마. 2번 가, 나, 라, 다, 마. 3번 가, 다, 나, 라, 마. 4번 가, 라, 나, 다, 마. 5번 가, 라, 다, 나, 마. 정답은 4번 가, 라, 나, 다, 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킬 때 먼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합니다.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힙니다.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합니다. 53번 배회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회 감지기는 구입이 가능한 복지용구이다. 2번 GPS형은 대상자 위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준다. 3번 수시로 전원과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4번 GPS형은 대상자의 발목에 부착한다. 5번 매트형은 문 앞쪽 현관에 설치한다. 정답은 3번 수시로 전원과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배회 감지기는 구입이 가능한 복지용구가 아니고요.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입니다. GPS형은 위치 추적 서비스로 치매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위치를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합니다. 54번 대상자가 보행기를 이용할 때 팔꿈치를 굽히는 각도와 보행기 높이로 옳은 것은 1번 약 30도 높이는 허리 2번 약 30도 높이는 둔부 3번 약 90도 높이는 가슴 4번 약 90도 높이는 허리 5번 약 90도 높이는 둔부. 정답은 2번입니다. 약 30도이고 높이는 둔부입니다.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로 구부러지도록 하고요. 대상자 둔부 높이 정도로 조절합니다. 55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주입 속도를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한다. 2번 수액병을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3번 주사 부위에 부종이 생기면 주사바늘을 제거한다. 4번 주사바늘 제거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문질러 준다. 5번
고가라 입힐 때는 수액 세트가 팽팽하도록 당겨준다. 정답은 2번. 수액병을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야지만 수액이 잘 들어갈 수 있겠죠? 56번. 보행 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를 확인한다. 2번. 보행 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3번. 보행 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번. 건강한 쪽 보행 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내려갈 때 보행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8번. 낙상 예방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번. 욕조의 손잡이를 없앤다. 2번. 욕실 문턱을 높게 설치한다. 3번. 계단에 작은 매트를 깔아둔다. 4번. 침대 바퀴에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5번.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한다. 정답은 5번.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한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바로 닦아서 제거하고요.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합니다. 밝은 조명으로 교체하고 취침 시에는 난간을 올리고 취침하게 합니다. 59번. 변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면 좋은 음식은 1번. 녹차, 홍차. 2번. 야채, 잡곡밥. 3번. 초콜릿, 치즈. 4번. 탄산 음료, 커피. 5번. 매운탕, 김치찌개. 정답은 2번. 야채, 잡곡밥. 곡류나 콩류, 채소류, 과일류, 해조류, 견과류 등이 있는데요. 곡류인 경우에는 덜 도정된 곡류, 통밀이나 현미, 고구마, 감자 이런 것이 좋고요. 콩류는 여러 가지 콩류면 되고요. 채소류, 과일류, 그다음에 해조류는 미역이나 김, 파래 등이고요. 견과류는 호두, 땅콩, 해바라기, 씨 등입니다. 60번. 대상자와 외출 시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2번. 외출 장소와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정한다. 3번. 미열이 있어도 계획된 일정대로 시행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한다. 5번. 외출 후 대상자의 만족 여부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정답은 1번.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대상자와 외출 시에는 상황에 맞게 외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외출하는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외출에 필요한 준비물, 개인 소지품을 확인하고요. 항상 다니는 병원,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61번.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쾌적한 환경을 위해 창가에 화분을 둔다. 2번. 계단이 있는 곳에는 조명을 설치한다. 3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바람직하다. 4번.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5번. 야간에 침실에 불을 끈다. 정답은 2번. 계단이 있는 곳에는 조명을 설치한다. 1번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 창가에 화분을 두면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합니다. 4번에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은 설치하면 안 되고요. 야간에도 침실의 불을 끄는 것보다는 작은 불이라도 켜놓는 것이 좋습니다. 62번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돕는다. 2번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3번 간식으로 알사탕과 떡을 제공한다. 4번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5번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정답은 5번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식사 전에는 음식의 온도를 미리 확인하고요. 물컵은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요.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 놓습니다. 63번 치매 대상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여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2번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 3번 정신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4번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 5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임을 알린다. 정답은 1번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여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치매 대상자가 초조하게 배회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요.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식사나 배변 이런 신체적 욕구요. 그 다음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이고 배회 코스를 만들어 두어서 코스를 따라서 배회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놓아서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 좋고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고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64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번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번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번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요.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리며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합니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잠을 자다가 방을 뛰쳐나오며 엄마 어디가? 라며 환각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환각 상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어머니가 곧 오신다고 안심을 시킨다. 3번 환각 증상이 나타나면 조명을 켜둔다. 4번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것을 설명한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황을 귓속말로 상의한다. 정답은 3번 환각 증상이 나타나면 조명을 켜둔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2번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3번 다른 물건을 건네준다. 4번 나중에 찾아주겠다고 설명한다. 5번 의심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정답은 5번 의심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망상은 사실에 근거지를 두지 않는 잘못된 고정된 믿음이고요.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67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1번 약 봉지는 대상자에 가까운 곳에 둔다. 2번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3번 계단에 깔개를 놓는다. 4번 차가 달리는 도중에는 창문을 잠근다. 5번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양탄자를 깐다. 정답은 4번 차가 달리는 도중에는 창문을 잠근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심한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복잡한 소일거리를 준다. 2번 이유를 물어보고 멈추도록 설득한다. 3번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소리친다. 4번 힘으로 제압하여 행동을 제지한다. 5번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난폭한 치매 행동을 보일 때는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은 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 환기시키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신체 구속을 하지 않고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합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석양증후군으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혼자 있도록 한다. 2번 낮잠을 재운다. 3번 수면제를 제공한다. 4번 낮에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5번 TV를 꺼놓거나 조명을 은은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낮에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70번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요양보호사 1번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번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번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번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은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71번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2번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3번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목욕을 강요하지 말고 목욕 과정을 단순화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미리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하고요. 욕조 바닥과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치매 대상자 혼자 욕실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요.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을 하게 합니다. 72번 다음 중 바람직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2번 눈썹을 치켜뜨기, 3번 들뜬 듯한 목소리, 4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 5번 큰 소리로 말하기. 정답은 1번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바람직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은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크지 않은 목소리, 적절한 말속도입니다. 73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나를 어린애 취급하지 마세요.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해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안 하면 신경질 내잖아요. 요양보호사 1번
저한테 그런 말씀 마세요. 2번. 저 신경질 낸 적 없거든요. 3번. 저도 성인으로 대하고 싶거든요. 4번. 일일이 간섭하고 성가시게해서 화가 나셨군요. 5번. 어르신이 어린애처럼 잘 못 챙기시잖아요. 정답은 4번. 일일이 간섭하고 성가시게해서 화가 나셨군요. 74번.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짱을 끼고 앉는다.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4번.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75번.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할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2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3번. 왜 옷을 입지 않죠? 4번. 옷을 입지 않으시면 외출하지 않을 거예요. 5번. 제게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정답은 1번.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힘이 드네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나를 주어로 말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76번. 대상자의 말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사소통 기법은 1번 공감하기, 2번 경청하기, 3번 수용하기, 4번 이해하기, 5번 지지하기. 정답은 3번 수용하기. 77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번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3번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한다.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5번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고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합니다. 시간, 장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키고요.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합니다. 78번.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대상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이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2번 뒤에 서서 주먹을 쥐고 복부의 윗부분을 호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3번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등을 쳐준다. 4번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 물을 주어 삼키도록 한다. 5번 바닥에 눕혀놓고 골반 위에 손 뒤꿈치를 이용해 45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바닥에 눕혀놓고 골반 위에 손 뒤꿈치를 이용해 45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여서 이물을 뱉어내게 하고요. 손가락을 넣어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하임리법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79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2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은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패드를 붙일 때는 오른쪽
빗장뼈 밑과 왼쪽 중간 겨드랑이선에 패드를 붙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5번에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80번 자동 제세동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버튼 누르기. 2번 전극 패드 부착, 전원 켜기, 제세동 버튼 누르기, 심장 리듬 분석. 3번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버튼 누르기. 4번 전극 패드 부착,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버튼 누르기. 5번 전원 켜기, 제세동 버튼 누르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정답은 3번 전원을 켜고 전극 패드를 부착합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제세동 버튼을 누릅니다. 요양보호사 이론시험 35문제와 실기시험 45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